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번엔 북풍 조작 버금간다는 말로 국민의당의 심기를 굉장히 또 흔들어놨는데요. 국민의당의 반발로 국회의원은 전면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 국회를 얼어붙게 만든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당의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또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게이트는 이런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입니다. 네, 추미애 대표의 이 북풍 조작 발언, 당초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을 추 대표가 직접 끼워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글쎄, 이제 그게 뭐, 그러니까 머리 자르기라는 게 좀 충격적인 게, 머리 자르기는 뭐 생명엔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머리가 잘리면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뭐 참수냐,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우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 게 여권의 당대표 자리가 어떤가. 옛날 이제 그 새누리당 시절 보면 황우여 대표가 있었습니다. 황우여 대표. 네, 그러니까 여권의 그 당대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존재감이 약할 수밖에 없죠. 네. 숙명입니다, 사실. 어당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범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원내 지위는 원식 원내대표가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권 대표는 이른바 굉장히 어떤 서열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존재감은 굉장히 약하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발언이 단순한 그 추미애 대표가 이전부터 있어왔던 그 뭐 말실수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연장이냐 아니면 고도로 정치적으로 개입된 어떤 발언이냐, 저는 후자 쪽이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그다음에 거기다가 신정권 출범 이후에 어찌 보면 추미애 대표로서 변명을 좀 하자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누굴 것인가. 이른바 여권 전체가 희망 고문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라는 것이 당 중심으로 치러왔기 때문에 당의 많은 인력들을 좀 이렇게 뭐 청와대를 보낸다든지 취직을 시켜야 될 어떤 부담이 가장 큰 사람이 추미애 대표인데 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나 아직 살아있다라는 추미애 대표의 포효가 엉뚱한 방향에서 튀어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존재감 과시가, 예, 그런 얘기시네요. 네, 지금 어쨌든 추미애 대표의 존재감 과시용 발언인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이 국민의당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보시죠. 자, 보시면요.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전국 파토 놓은 발언을 해서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정당은 위기가 오면 뭉친다. 그런 발언은 우리 국민의당을 뭉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돼버렸는데. 네, 파투 얘기까지 했어요. 파투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네, 파투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건 때문에 다시 뭉치게 된 계기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긴 하거든요. 이 사건이 과연 그러면 이 씨 혼자서 했을 거 아니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공격을 하더라도 여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여당 대표라고 하면 좀 더 무게감과 존재감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네. 본인이 직접 공격수가 돼가지고 나서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거냐. 지금 현재 그 원내대표, 우 원내대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미치겠다고. 예. 도저히 이거 본인은 열심히 가서 말해놓고 어떻게든지 화해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해보려고 추미애가 예. 대표가 한때는 추다르크 그랬는데 예. 이 필리핀 대통령처럼 막말한다 그래서 추테르테라는 말도 지금. 그러니까요. 저런 말이 들릴 정도니까 본인이 공격의 최전선이었으면 대표가 최전선이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휘관은 맨 뒤에 서서 지휘하고 앞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소대장이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네, 좀 네. 말을 조금 품격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당 대표자는. 그리고 그래야 협치가 잘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이 완전히 꼬이고 얼어붙어서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네. 여당 대표로서 이해는 하지만 발언의 수위는 조금 더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추미애 대표 별명이 말씀드린 대로 추다르크, 잔다르크에서 나와서.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돈키호테를 빗대서 추키호테냐, 추테르테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지도부 맹공에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을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퇴와 또 대표적 사퇴를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수사 빨리 끝내지 마라. 그리고 국민의당 최대한 괴롭혀라. 그리고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라고 하는 저는 수사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 지침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조작 사건 때문에 굉장히 좀 곤욕스러운 그렇죠. 상황이어서 좀 입을 좀 다물고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굉장히 지금 목소리 핏대를 올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예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추다르크가 맞습니다. 사실은 정당의 존재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렸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씨 그 정치공작 사건에서 국민의당의 대응, 안철수 전 후보의 대응을 보면 저게 제3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리멸렬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가 사면초가였는데 느닷없이 추다르크가 등장해서 네. 일종의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국민의당의 추다르크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당의 아까 말씀드린 존립 기반 자체가 건재해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전혀 예기치 못한 장면에서 추미애 대표가 백마를 타고 깃발을 그야말로 흔들면서 오를레양의 그렇죠. 구원군의 선봉에서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추다르크입니다. 추다르크인 것이고 이제 산소통을 좀 꼽아주는 어떤 형국이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원천적 귀책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고 네네. 어쨌든 굉장히 어떤 공안 상태에서 길을 열어준 것은 추미애 대표다. 그런 측면에서 겉으로는 굉장히 그 국민의당 지도부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화장실 가서는 미소 짓는 형국이다.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네,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발언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동조성 발언들이 있죠. 네, 황주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있다. 또 책임질 사람은 철저히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상동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사고를 일으켰다. 응당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책임이 있죠. 그리고 제대로 검증 못했다면 조작을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검증 과정에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그냥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퍼뜨렸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통렬하게 통철하게 본인들이 스스로 반성하셔야 돼요.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미애 대표가 언어를 사용하시는 데서 너무 과격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나친 언어를 사용하시다 보니 결국 이제 공격의 화살이 결국 추미애 대표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너무 국민의당도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슨 말 대표 사퇴해라. 이 정도까지 주장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공격을 할 수 있고 집권여당 대표 보고 그렇죠. 그 예. 사퇴를 하라고 해서 사퇴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봐서 그런 상황도 아닌데 저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아까 박상은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본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산소통을 추미애 대표가 제공해 주니까 그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뭉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이 본질적인 이 조작 사건의 문제 자체를 정치적 공세로 바꿔서 본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측면들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네. 쓸쓸한 면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문제는 어쨌든 침묵을 계속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날 얘기하겠다 이러는데 이 여론 별로 거기에 대한 여론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미 회복하기 힘든 상당한 내상을 입었는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YS의 경우에 이런 경우를 당했으면 어떻게 김영삼 전 됐을까? 대통령. 예. 어땠을까요? 바로 다음 날 야권 탄압이다. 야권 정권 탄압이다. 타도 추정하겠다. 바로 창 거꾸로 들고. 네, 그리고 네. 뭐 전면적으로 치고 나오든지 그랬을 아니면 것 같아요. 전 의원이 석고대죄를 하든지 어쨌든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인 중대한 결단을 빠르게 했어요. 그야말로 뭐 국면을 뒤집는. 뭐 지지력을 해서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안철수 대표의 이번 행보는 물론 이제 뭐 이유미 씨나 이준서 최고위원이 검찰 수사가 나와야 알겠지만 본인이 데려왔고 네. 뭐 기책 사유가 있지만 더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그 위기에 대응하는 지도자의 자세가 지나치게 이 문제는 어쨌든 정치도의적 책임은 안철수 후보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사과부터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사과를 하면 어쨌든 안철수의 목소리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듣고 싶은데
칩가는 형태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도 위기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감이 더 깊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위기는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좀 크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침묵이 긴 이유가 아마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근데 있더라고요. 정치라는 것이 지금 물론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봐야겠지만 검찰 수사도 지금까지 보면 결정적인 한 방은 좀 못 잡은 것 같지만 네.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설마 뭐 안철수 후보의 지시에 의해서 정치 공작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 지도자로서의 안철수에 대한 진면목을 좀 보고 싶은 열망이 있죠. 그래서 네. 제가 YS에 비유를 했는데 어쨌든 어려운 국면, 국민의당을 일거의 안철수 후보가 좀 반전시켜내는 뭐 그런 동력들을 보고 싶었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보여준 게 없다.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실망감이 큰 것이죠. 네. 자, 국민의당은 원래 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면서 이제 좀 협치로 가는 거 아니냐 하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루비콘강을 거꾸로 건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최한 오찬회동이 있었는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른바 노룩 악수 손은 잡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묵지를 못하겠네 우리가. 그래도 뭐 손도 한번 잡는 거였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래도 잡아. 아이 손은 잡고 안 먹고. 네, 지금 전국이 완전 얼어붙었고 국회는 지금 거의 스탑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안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 원내대표, 사당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 로룩 인사도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굉장히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아까 얘기했죠. 미치겠다. 네, 뭐. 추 대표의 말이 상의하고 나온 발언은 아니다. 미치겠다, 머리가 아프다. 그거 그냥 검찰에 맡겨놓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원식 네.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협치를 잘 이루어서 꼬인 정부를 풀어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실제 협상도 하고 원내대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읍서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풀어놨더니 한 방에 날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추 대표가. 그러니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 답답하죠. 또 저 꼬인 전국을 본인이 풀어야 돼요. 그렇다고 추미애 대표가 돌아다니면서 풀 건 아니잖아요. 또 뭐 추미애 대표가 사과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한 발 더 나갔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머리 자르기 얘기 난 다음에 이제는 무필적 고의 얘기하면서 더 세게 나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에서는 원내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대표가 저렇게 하고 다니시니까 우원식 원내대표에서는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제도 김동철 원내대표 손잡고 제발 한번 쳐다봐 달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안 쳐다봤죠. 그야말로 노루각수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그 메르켈 독일 총리 만났을 때 악수 안 한 것처럼 서로 딴 데 봤죠. 딴 데 보고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 꼬인 정부 어떻게 풀까?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여론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당분간은 냉랭한 그런 사이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제는 또 추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그 이낙연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만찬을 가졌는데 여기 분위기도 굉장히 좀 무거웠다고 해요. 아마 총리와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추 대표가 원망스럽게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네 분이 모였으면 아마 그 추 대표가 굉장히 어떤 그 시위성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리에서 시위성 발언. 어떤 섭섭하다. 데에서 아까 그 초기 인사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대표가 당 굉장히- 소외를 얘기했을 거라는 그렇죠. 얘기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기본적으로 문재인 그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를 치를 때 처음에 실패가 당을 너무 캠페인에 소외시킨 데 있다. 그래서 네. 이번 선거는 당 중심으로 치르겠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선거를 지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추미애 대표의 책상 서랍의 이력서가 상당히 쌓여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계속 소외감이 크기 때문에 추 대표 발언이 아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분이 모였으면 임종석 실장도 있고 하면 그 부분에서 추 대표가 굉장히 좀 개인의 스트레스와 불만을 토로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대통령도 봅니다. 공석이니까 그렇죠. 정말 두 사람에게 여권 핵심들이 다 모인 것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예. 했을 가능성도 있다. 크다. 저는. 자, 이 얘기는 뭐 이제 속보가 나올 테니까. 자르기는 뭐 생명엔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머리가 잘리면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그래서 뭐 참수냐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우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 게 여권의 당대표 자리가 어떤가. 옛날 이제 그 새누리당 시절 보면 황우여 대표가 있었습니다. 황우여 대표. 그러니까 여권의 그 당대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존재감이 약할 수밖에 없죠. 네. 숙명입니다. 사실. 어당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범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원내 지위는 원식 원내대표가 합니다. 그렇다면 중심으로 치러왔기 때문에 당의 많은 인력들을 좀 이렇게 뭐 청와대를 보낸다든지 취직을 시켜야 될 어떤 부담이 가장 큰 사람이 추미애 대표인데 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나 아직 살아있다라는 추미애 대표의 포효가 엉뚱한 방향에서 튀어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존재감 과시가 그런 얘기시네요. 네, 지금 어쨌든 추미애 대표의 존재감 과시용 발언인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이 국민의당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번엔 북풍 조작 버금간다는 말로 국민의당의 심기를 굉장히 또 흔들어놨는데요. 국민의당의 반발로 국회의원은 전면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 국회를 얼어붙게 만든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당의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또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게이트는 이런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입니다. 네, 추미애 대표의 이 북풍 조작 발언. 당초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을 추 대표가 직접 끼워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글쎄 이제 그게 뭐 그러니까 머리 자르기라는 게 좀 충격적인 게 꼬리 자르기. 본다면 여권 대표는 이른바 굉장히 어떤 서열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존재감은 굉장히 약하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발언이 단순한 그 추미애 대표가 이전부터 있어왔던 그 뭐 말실수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연장이냐 아니면 고도로 정치적으로 개입된 어떤 발언이냐 저는 후자 쪽이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그다음에 거기다가 신정권 출범 이후에 어찌 보면 추미애 대표로서 변명을 좀 하자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누굴 것인가. 이른바 여권 전체가 희망 고문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라는 것이